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누가 한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석열은 오늘 최종적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것이 윤석열의 해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반면에 용산 집무실에 대해서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서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해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별별 해명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아직 임기도 시작 안 했는데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이처럼 아나무인격으로 행보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식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만 보고 간다더니 국민이 싫어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는 일을 뻑뻑 우기면서 밀어붙이는 걸 보면 정말 앞날이 훤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윤석열 측은 단순히 청와대만 옮기는데 496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방부 등 예하 부대들이 옮기는 데는 최소 1조 1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병주 의원의 비용 추계는 최소치라는 지적과 함께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김 의원의 비용 추계는 국방부 청사 이동 비용 7천억 원인 것이고 예를 들어 합참과 국방부가 쪼개져서 이동할 경우에 체계 구축을 여러 곳에 해야 한다.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최소 3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 저들은 몇백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이사 비용만 그 정도 수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 과연 어디서 구할까요? 인수위가 쓸 수 있는 돈은 지난 15일 국무위를 통해서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뿐입니다. 당선인 예우와 인수위 운영 경비로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인수위가 예산 마련을 위해서 기존에 편성된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실 예산이나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역시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 사용 신청을 받아서 심사와 조정한 후에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방부 이전을 위한 추경 예산안 편성 역시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 의석이 172석인데 현재 민주당 국방위 상임위원들은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안의 국회 통과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로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용산으로 옮기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국방부 터 안에 있는 헬기장이 미군의 통제를 받는 주한미군 시설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로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 전용 헬기가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미국 속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속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아직 당선자 신분입니다.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국방부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이동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기관을 법적으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자가 벌써부터 옮기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법인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고 그렇게 입을 털어대더니 정작 본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뒤로하고 왕처럼 군림하는 작태,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곳곳에서 민생의 고통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국민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인다는 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백악관처럼 광장은 오픈하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는 광화문 촛불 시민들로부터 끌어내려졌고, 이명박은 명박산성을 쌓으면서 버텨왔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윤석열에게 광화문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옮기는 이유가 대통령이 참모들과만 소통을 하고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더니, 그런데 수만 명의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집단 소통은 안 돼, 그 앞에서는 그냥 휴식만 취해 라고 말한다면 그걸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승수 변호사가 이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기문란 문제라면서 국방부 졸속 강제퇴고 요구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탄핵 포인트 정립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하물며 역대 합참 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조차도 국방부 이전을 반대한다고 윤석열 측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과거 전우영 역사학자가 올렸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박근혜 같은 유해 인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를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나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웠던 새누리당과 족벌 언론 탓이다. 사기꾼이 추천하는 물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기 용품일 뿐이다. 한편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윤호중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진한 개혁 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 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퇴를 종용하는 비판의 목소리에 개혁과제 완수를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정면 돌파하겠다는 윤호중 의원의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최고의 혁신은 책임 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출발이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일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 국정 초기부터 윤석열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 국정 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것이다.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데 말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를 도출해낸다라면 많은 민주시민들은 정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